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해서 알려드리는 24시 스텝업의 한정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차트랑 그리고 수급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일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왔던 매도 리포트 다음으로 또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됐나 싶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기사 보시면은 일단 제가 전일날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유진투자증권에서 그 매도 리포트를 낸 것도 실적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를 낸 거잖아요. 지금 이 삼성증권에서 낸 리포터도 똑같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하향이 됐다. 그래서 목표가를 33만원에서 28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은 에코프로 3분기 매출액을 2조 그리고 영업이익을 718억원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 평균 1096억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 시장이 똑같죠. 2차전지 산업이 다 똑같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내비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이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전일 마이너스 9%까지, 저점이 지금 9%까지 하락을 했죠. 이미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 하향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어제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사 제목도 그렇고 좀 자극적인 기사를 작성을 한 것도 맞고, 굳이 지금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다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지수가 뭐 이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맞고, 컨센서스 하회를 하는 것을 맞고 하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공매도 문제도 있고 시기 자체가 이제 이 추세 자체를 좀 무너뜨리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을 때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거의 1년 반 동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잖아요. 근데 이 2차전지 관련주들, 특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여드렸듯 실적이죠.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실적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도 그만큼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고 미래 전망치를 받아가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을 건들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현재도 지금 공매도도 그렇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도 리포트가 나오자마자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고, 특히나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죠. 개인들은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듯 이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 매수하는 습관은 좀 안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실적 부분을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공매도가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9월 달이 지금 여러분들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 남았잖아요. 오늘 지금 이제 2시가 넘었으니까 오늘장도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은 1거래일 남아요. 1거래일 남았는데 9월 달에는 제가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지수 영향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좀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그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조그만한 거래량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밑에 받쳐주는 매수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를 해도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 지금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평소와 다를 건 없어요. 평소에 한 2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평소 이제 주가 등락률이 뭐 2%, 3%막 이랬었으니까 그 평소에 비해서 더 많은 폭의 하락폭이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의 단기 조정은 사실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거죠.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어디를 과연 지켜주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 상단이 24만원 위로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데, 내일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 추석 전이기 때문에 수급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겠고,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들을 매도하는 기관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이 기존보다는 매수세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1위에서 5위까지의 그 순위 변화는 없는 거 보니까 대량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들은 아직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수급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려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인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부정적인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에코프로 멀티리얼즈에 대한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거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중복 상장이다라는 얘기가 이전부터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지. 근데 이게 일단은 부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걸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개인들이 이제 주로 이룬다고 했잖아요. 주가 상승이 나올 때도 개인들이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상승을.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11월 중순에 상장을 진행을 하잖아요. 일단 이거 제가 에코프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만요. 살짝 짚고 넘어가면은, 일단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공모액 6,600억이고요. 희망 밴드가 36,200원에서 46,0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11월 8일에서 9일 청약을 거쳐서 17일날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가총액 최대는 현재 3조로 찍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기간 수요 예측이 11월 7일이에요. 11월 7일이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그 공모가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게 11월 7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할 때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10월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후속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를 더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합니다.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2차전지 회복 신호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줘야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2차전지의 이 수급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두산 로보틱스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한다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쭉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도 이제 이렇게 이슈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이 나와주는, 수급이 쏠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미 에코프로 멀티리얼즈는 상장 이슈가 이미 한 번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수급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5개월이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연이 되면서 현재 이제 곧 있으면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이제 두 번의 이슈가 있는 거다 보니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는 수급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일단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악재를 지금 차라리 선반영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선반영이 된 이후에 10월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을 하고 그 이후에 수급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쏠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10월 달에 여러분들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 시즌에서 실제로 실적이 좀 컨센서스 하회로 이렇게 찍혀버리면은, 그때 지금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만약에 지금까지 선반영이 안 되다가 그때 컨센서스 하회 기사가 나왔을 때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오히려 그게 우리한테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적을 계속 건드리면서 악재로 계속 받아들이게 해서 선반영을 시켜서 조정을 받는 게 우리한테 오히려 이득이라는 거죠. 선반영 돼서 조정받고 회복 이후에 그 실질적으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컨센서스 하회가 나왔을 때 충격이 없는 상황, 그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시나리오고, 그 이후에 이제 2차전지 수급이 에코프로 멀티리얼즈 상장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쏠리면서 재차 주가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선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달에 실제로 실적이 나왔을 때 컨센서스 하회를 하지만 예상 하회보다 좀 더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수급에 탄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상승에 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매번 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단타로 이렇게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가져갈 거라면은 이런 플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올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진입했던 분들은 짧게 대응을 하면서 내가 유리한 가격에서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그게 훨씬 유리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전략을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물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투신 쪽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뭐 어제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 물량 이상 오늘 매수세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꾸준한 매수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고유 물량이 앵간히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물량은 그렇게 크게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딱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메릴 린치가 없어졌네요. 메릴 린치 수급이 없어졌네요. 아마 매도를 좀 한 것 같아요. 한 5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얘네는 뭐 어차피 그렇게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던 증권사 아니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도 여기까지만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지 구간만 이탈 없이 악재 선반영해서 10월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 우리가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면서 이번 영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님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 분석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